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학년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좋죠? 저도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열심히 한번 오늘 마지막을 잘 해봅시다. 리라이닝, 리베이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스포티드 덴처 베이스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익스텐전 덴처 베이스의 리라이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렇게 리라이닝 하게 되면은 교합이 좀 변하게 되거든요. 레진 익스펜전이 가장 큰 이유겠죠. 이 상황에서 교합을 어떻게 다시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라이닝은 리설피싱입니다. 조직면을 리설피싱 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에는 리설피싱 함으로써 덴처 베이스하고 밑에 놓인 그런 조직과의 접촉을 좋게 하는 거죠. 리베이싱이 좀 더 큰 거죠. 전체 덴처 베이스를 모두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티피셜 투스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새로운 그 인프레션이 체득돼야 되는데 우리 트레이로 기존에 존재하는 덴처 베이스를 트레이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클로즈 마우스 입을 다무는 상태에서 인프레션 뜨는 방법도 있고요. 오픈 마우스 인프레션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라인이나 리베이싱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랄 티슈가 건강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건강한 상태에서 인프레션을 체득해야 됩니다. 보통은 케네디 클래스 1 RPD에서 그 공간, 리다잉을 위한 공간을 한 1.5mm 정도 주거든요. 한 1에서 한 1.5mm 정도 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을 리라잉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덴처 내면을 어, 전반적으로 한 1에서 0.5에서 1mm 정도 릴리프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힘을 받아주지 못하는 부위, 즉 버칼 쉘프를 제외한 부위겠죠, 그죠? 이 부위를 추가적으로 한 1mm 정도 릴리프를 더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케네디 클래스 1 RPD가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필라스피를 가진 그런 트레이가 되겠죠. 물론 언더컷 에어에도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투스 스포티드 덴처 베이스 리라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처 베이스가 스포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투스 스포티드 케네디 클래스 3죠, 그죠? 여기서 리라잉 리베이싱은 주로 음식물이 끼거나 보기 싫을 때 구멍이 생겨가지고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환자의 불편감. 메탈 베이스가 주로 최근에 발치되는 그런 발치와에는 메탈 베이스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투스포티드 메탈 베이스 사용되는 게 많죠, 그죠? 그리고 롱스팬일 때는 스포트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메탈 베이스가 즉 리라인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메탈 베이스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디스탈릭 생전 베이스의 메탈 베이스가 사용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 주로 사용하진 않죠. 왜냐하면 디스탈릭 생전 베이스가 리소옵션이 많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프리비어스 덴처 베이스가 스포트로서 역할을 했을 때, 즉 리소옵션이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났고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는 디스탈릭 생전 메탈 베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클로즈 마우스 임프레션 메소드가 우리가 투스 스포티드 덴처 베이스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터미널 포지션, 그 최종적인 위치에서 밑으로 깔아지 않는 거죠. 그 밑으로 깔아지 않고 펄크럼 라인에서 로테이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테이션 되면 우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인다이렉트 리라이닝, 즉 기공실에서 하는 리라이닝이 있고요. 다이렉트 리라이닝 방법이 있는데 이런 인다이렉트 리라이닝을 하게 되면은 버티컬 디멘전이 약간 기공에서 큐링하게 되면 버티컬 디멘전이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다이렉트 리라이닝은 우리가 체어 사이드 리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덴탈 체어 옆에서 하는 리라이닝이거든요. 여기서 레진을 입안에서 놓고 직접적으로 리라이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책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이렉트 리라이닝하는 레진, 즉 체어 사이드 리라이닝에 사용되는 레진은 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인다이렉트 리라이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3 RPD죠. 이러한 경우에 리치 리섭션 되는 경우에 밑에 깔은 거죠. 밑에 깔아가지고 터미널에 어떻습니까? 레스트가 있죠. 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깔아지는 않겠죠. 그리고 교합 관계도 일정하니까요. 이 상황에서 리라이닝 할 때가 바로 우리가 클로즈 마우스 테크닉으로 대부분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스 스포티드 RPD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로즈 마우스 테크닉으로 리라이닝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네디 클래스 3 RPD가 입안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레스트가 레스트에 장착되어 있죠. 이렇게 투스 스포티드 RPD는 교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입에 문 상태에서 우리가 리라이닝을 하게 됩니다. 리라이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혀를 움직이겠죠. 혀를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벽갈칙을 움직이겠죠. 벽갈칙을 움직이는 우리가 손을 당기는 방법도 있고 스왈로잉 하면 혀의 운동하고 벽갈칙의 운동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클로즈 마우스 테크닉으로 리라이닝 합니다. 즉 클로즈 마우스가 어떻게 됩니까? 임프레션을 체득하겠죠. 임프레션을 체득하기도 하고 만약에 다이렉트 리라이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리라이닝이 되는 겁니다. 디스탈릭 센전 베이스, 즉 케네디 클래스 1 RPD 하악입니다. 케네디 클래스 1 RPD를 클로즈 마우스 테크닉으로 임프레션 체득을 하고 리라이닝하는 그 정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야를 눌렀을 때 덴처 베이스가 움직이죠. 그만큼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덴처 베이스가 상당히 좀 길어 보였습니다. 길고 약간 두꺼운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잘라줬습니다. 잘라주고 얇게 했습니다. 예, 오른쪽 그림이 바로 잘라낸 거죠. 잘랐고 잘란 상태에서 입안에 넣어봤습니다. 넣었는데 교합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즉 위에는 총위치에 준하는 그런 틀니글이었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케네디 클래스 1 RPD를 넣었을 때 교합이 비교적 안정했습니다. 하악을 보시면 하얀 게 보이죠. 하얀 게 보이는 게 바로 티슈 컨디션입니다. 이렇게 티슈 컨디션을 놓고 입안에 넣었을 때 그리고 운동을 했습니다. 혀 운동하고 뺨을 운동시켰죠. 그런 상황에서 비교적 교합이 안정했거든요. 이게 안정했기 때문에 클로즈 마우스 임프레션으로 했습니다. 입안에 놓고 며칠 동안 쓰라고 했죠. 저는 최소한 하루 정도는 있는 게 티슈 컨디션의 물성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요. 그 임프레션 서피스를 리라이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클로즈 마우스 임프레션 메소드고요. 티슈 컨디션을 이용하는 그런 인다이렉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즉 티슈 컨디션을 기공실에서 리라이닝을 하는 겁니다. 덴처 베이스 레진으로요. 예, 이틀 후의 그런 덴처 베이스 내면입니다. 여기 보면 임프레션이 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티슈 컨디션의 공간만큼 두께만큼 공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 서피스를 인다이렉트로 기공실에서 덴처 베이스 레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바꾸는 게 바로 리라이닝입니다. 예, 인다이렉트 방법으로 티슈 컨디셔너를 우리가 덴처 베이스 레진으로 바꿨죠. 이게 바로 기용실에서 하는 인다이렉트 리라이닝입니다. 입안에 넣었습니다. 넣고 시야를 눌렀을 때 움직이지 않죠. 그만큼 공간을 메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힘을 받아낼 수 물어보세요, 어머니. 있겠죠. 딱딱딱딱. 교합이 미세하게 딱딱딱딱딱딱. 변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까 교합 왜 그래? 조정도 설명 필요합니다. 그랬죠? 아, 초점이 안 맞았구나. 두 번째로 디스탈릭 센전 베이스의 리라이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리라이닝의 목적은 티슈 스포트를 재확립하기 위한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리라이닝의 필요성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즉 교합면의 컨택이 없을 경우 또는 그 티슈 스포트가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 그리고 덴처 베이스 세틀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오클루전 컨택을 확인하는 방법은 웩스를 넣어가지고 그 웩스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것을 보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일라 매트릭스 스트립, 이게 바로 이 스트립을 넣어가지고 컨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로테이션하고 세틀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뒤쪽에 눌러보는 거죠. 덴처 베이스를 눌러보면은 덴처 베이스가 움직이는 거죠. 다른 방법은 인다이렉트 리테이너가
뜨는 것을 보면은 이게 덴처 베이스가 원래 위치가 아니라 밑으로 세틀링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원래 동영상이었는데 동영상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이때 시야를 눌렀을 때 움직였거든요. 움직인다는 자체가 티슈 스포트의 그런 로스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티슈 컨디셔너를 깔았죠. 깔고 운동을 시켰을 때, 혈을 운동시켰을 때 공간이 보이죠, 그죠? 흰색 두께만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티슈 컨디셔너로 임프레션을 체득했는 거죠. 저희가 교합만으로 교합이 된다고 해가지고 리라이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보다 더 좋은 그런 파지티브한 그런 증거는 바로 로테이션입니다. 케네디 클래스 1 RPD나 케네디 클래스 2 RPD에서 펄크럼 라인을 주변으로 회전하는 거죠. 이 회전의 바로 파지티브한 프루프입니다. 만약에 교합만 안 맞다. 덴처의 로테이션이 없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합을 리컨스트럭션 하면 되겠죠. CR을 다시 배열하거나 아니면 레진이나 골드 온레이 같은 걸로 수복을 하면 되겠죠. 교합이 적당하다. 교합은 되는데 덴처 베이스가 로테이션 된다. 이럴 경우에는 주의가 대합치가 마이그레이션이나 익스루전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저기 상하게 총위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상악 총위치의 쉬프트 움직임으로서 교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상악 덴처가 안정성을 사실 잃어버리거든요. 안정성과 티슈 스포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뭐 컴플리트 덴처가 헐겁다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하악의 리라이닝을 함으로써 이런 경우에 하악의 리라이닝을 함으로써 상악의 안정성을 어, 확보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상악 완전 틀리가 제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경우 저희가 메탈 프레임이 오리지널 터미널 포지션, 즉 레스트하고 레스트 시트가 정확하게 안착된 상황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픈 마우스 임프레션을 하거든요. 케네디 클래스 1, 2에는 대부분 다 오픈 마우스 테크닉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우리가 교합이 안정된다면 클로즈 마우스 테크닉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리지널 포지션에 있음으로써 어, 오리지널 오클루전, 원래의 그런 오클루전을 확보하게 되죠. 만약에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우리가 오리지널 오클루전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하는데 랩 과정에서 우리가 버티컬 디멘전이 증가되지 않거나 또는 대합치죠. 대합치가 익스루전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합 관계가 변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정한 정도의 그런 교합 조정이 필요합니다. 교합 조정이 필요하지만 바로 교합 조정을 쓰지 말고 책에서는 대합치나 또는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에 관련된 그런 스트럭처가 원래의 조직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교합 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픈 마우스로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거죠. 제가 레스트 부위죠. 레스트 부위를 잡고 있죠. 잡고 제대로 들어간 상황에서 메탈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들어간 상황에서 보드 몰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티슈 컨디셔닝 한 결과입니다. 즉, 이게 인상이죠. 인상이고 나중에 하루 정도, 하루 이상 쓰고 난 뒤에 이것을 기공실에서 바꿔주는 거죠. 덴처 베이스 레진으로. 그것이 바로 리라이닝입니다. 예, 다른 정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에는 풀픽스되고요. 임플란트가 많이 있었고요. 하악에는 케네디 클래스 1 RPD인 경우였고요. CC는 안 씹혀요 라고 내원하셨습니다. 파노라마 상태를 보면 뭐 상하에는 임플란트가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하악에 같은 경우는 리소흡션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치아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도 있었는데 아마도 밑에 뭐 임플란트 심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힘의 불균형면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상하게는 완전히 풀픽스드 뭐 레스토레이션 되어 있는 반면에 케네디 클래스 1이 좀 밑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으로 아마 제작이 좀 힘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덴처 베이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베이스가 색깔이 좀 이상하죠. 이게 바로 체어 사이드 리라이닝으로 한 그런 리라이닝을 했는 그런 흔적입니다. 포커스를 양쪽으로 눌러봤습니다. 제가 눌러보니까 어때요? 레스트 레스트가 뜨는 시트로 거죠.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쪽으로 눌렀을 때 뒤쪽에 뜨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스포트, 지지조직의 로스를 볼 수 있습니다. 티슈 컨디션을 넣었죠. 티슈 컨디션을 넣어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티슈 컨디션을 넣어서 공간이 생겼는 것은 뭡니까? 조직의 로스, 리소션이 되는 것을 나타내죠. 예, 티슈 컨디션을 넣었을 때, 즉 구치부가 스포트가 될 때 앞니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티슈 컨디션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뒷살로 로테이션이 되면서 앞니가 닿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치부가 스포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벤츠에서 보드 몰딩 및 뭐 보드 몰딩이죠. 보드 몰딩 원색 보드 몰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입안에 넣죠. 이제. 입안에 넣고 마이너 커넥터 미터로 메이저 커넥터 미터로 아, 인상제가 안 들어가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레스트 부위 그죠? 메이저 커넥터 부위와 약간 레스트 부위를 크게. 잡고 있죠. 메이저 커넥터하고 레스트 부위를 누른 채 자, 어머니 혈압 앞으로 내보세요. 혈압 운동을 앞으로. 기능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 낸다. 거죠. 좌우로, 기능 운동을 좌우로 좌우로 하고 계속하세요. 식을 좌우로, 당겨줍니다. 좌우로. 이렇게 보드 몰딩을 그렇지. 하는 거죠. 오픈 마우스죠. 이게 바로 오픈 마우스입니다. 좌우로 하세요. 네, 편하게 들어오세요. 편하게 드세요. 됐어요. 예, 보드 몰딩한 결과죠. 이렇게 보드 몰딩을 했습니다. 공간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만큼 티슈 로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인상을 채택하는 거죠. 인상제를 넣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위에 어데시브를, 그 밑이죠. 그 밑에 어데시브를 발랐죠. 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 커넥트하고 아이고. 레스트 밑에 인상지가 들어가지 예.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메이저 커넥트 눌러주죠. 그러니까 레스트하고 레스트 시트가 긴밀하게 접합되는 걸 확인하고 보드 몰딩을 하는 거죠. 혈압 앞으로 내보세요. 좌우로. 혀를 좀 크게 찍어요. 움직이고요. 좌우로. 그리고 좌우로. 너무 많이 냈다. 너무 많이 냈다. 땀을 당기는 거죠. 혈압 너무 많이 낸다. 좌우로. 혀를 이렇게 많이 낼 좌우로.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크게 기능적인 찍어야 돼. 운동만 하면 가까이 되니까. 와가지고. 일단은 혈을 바로 하세요. 아니 들어가. 여기 레스트를 들어가야 돼. 혈압 앞으로 좌우로.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좌우로 이렇게. 예, 최종 이상입니다. 뭐 매끈하게 잘 나오는 것 같죠.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기공실에서 리라이닝을 하는 겁니다. 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뭐 교합도 조금 변할 수 있겠죠, 그죠? 정면에서 보면 하악이 레지돌 리치가 리섭션이 많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랩 과정이 하루 정도 걸립니다. 예, 링골 쪽이 너무 좀 뚱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갈아줬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텅이 놓이는 부위죠, 그죠? 텅이 놓여서 컨케이브하게 해줌으로써 덴체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덴체를 딜리브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전체부의 교합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적 뒷살에 있는 스포트를 정상적으로 가짐으로써 전체부가 뜹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뭐 교합 조정을 해야 되겠죠. 교과서에서는 적응하는 시간을 보면서 즉 TM 조인트나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후에 교합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교합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전치부도 닫고요. 자인치뿐만 아니라 덴체 투스도 닫고 있는 것을 오른쪽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죠.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만큼 조직이 인섭션 된 만큼 보충을 뭐 다 해주는 거죠.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딱, 딱, 교합을 딱딱딱딱. 했을 때도 아, 안정된 그런 교합 포인트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른 환자입니다. 이게 소어 스팟이 많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악에. 이렇게 뭐 덴체가 짧거나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소어 스팟이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덴처 베이스가 매우 짧죠. 짧아가지고 힘을 분산에 불리하겠죠. 이렇게 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덴처 베이스를 넓게 해줘야지만 힘을 잘 분산합니다. 입안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뒤쪽에 누르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앞쪽에 있는 인다이렉트 리테이너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인다이렉트 리테이너의 리프팅이 있으면 결국 하악의 덴처 베이스 밑에 리섭션이 많이 돼가지고 로테이션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덴처 베이스를 길게 하기 위해서 픽업을 떴죠. 픽업을 뜨고 캐스트를 스톤을 보면 캐스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상황에서 덴처 베이스를 좀 길게 해줬습니다. 레진으로 셀프 큐링 레진으로 그죠 붙여줬는 거죠. 붙여준 상황이 바로 좌측입니다. 처음 상황에 비해서 덴처 베이스가 매우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예, 티슈 컨디셔닝하고 리라이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딜리브를 했습니다. 하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길게 했죠.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힘을 잘 받아주도록 그렇게 수리를 해줬는 거죠. 즉 리라이닝을 해줬습니다. 리라인드 리무벌 파셜 덴처의 교합을 재확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랩 과정을 거치는 경우 대부분 다 교합의 증가를 가집니다만 교합이 뭐 안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교합을 조정해 줘야 되거든요.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치아를 새로 심어줘야 되겠죠. 음, 보통은 사실 교합이 증가합니다. 포인트를 증가하는데 그 교합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케네디 클래스 1, 2 같은 경우는 리마운팅 캐스트를 제작합니다. 이 캐스트를 제작해 가지고 교합기에 올려서 교합 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는 교과서 사진입니다. 교과서 사진이고 좌측을 보면은 리라이닝 된 그런 덴처겠죠. 덴처에다가 픽업을 임프레션 했죠. 픽업 임프레션하고 여기에 스톤을 부으면은 릴리프를 물론 베이스에 릴리프를 살짝 하겠죠. 스톤을 부으면은 오른쪽에 같은 하악에 있는 같은 사진이 되겠죠. 이것을 교합기에 리마운팅 CR로 CR 바이트를 체득하고 교합기에 올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교합이 많이 떠버렸죠. 이런 경우가 상하기 총호이치인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투브라스티 하악이 리치 리섭션 되면서 하악이 덴체가 서틀링 되고 하악의 투브라스티 에어리어에서 익스트루전 됩니다. 익스트루전 되면서 교합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저희가 교합기 상에서 치아를 많이 조정해야 되는 거죠. 때때로는 치아를 새로 심어 줘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페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페어가 크로스 바이미 프랙처, 오클러 레스트 프랙처라고 어들 컴포넌트, 즉 메이저 커넥트 디스토션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대부분 다 클라스프 아머의 그런 브로큰 더 클라스프 아머 리페어가 많고요. 그다음에 덴처 베이스의 프랙처, 그리고 어버트먼트 투스가 로스된 경우고요. 그리고 이런 오클루전 레스트나 메이저 커넥터나 마이너 커넥터가 디스토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메이크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브로큰 클래스프 암의 그런 이유하고 리페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키지, 이렇게 파절은 언더컷이 너무 심할 경우에 사실 잘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프 암은 잘 형성되지 않을 경우, 즉, 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피니싱하고 폴리싱 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로또와의 클래스프 같은 경우 반복적인 프랙처, 그죠? 반복적인 그런 입안에 넣었다가 뺐다 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흠이죠, 그죠? 흠이 생기거나 메탈의 리크리스탈리제이션, 그런 이유로 의해서 프랙처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프암의 브레이키지는 환자에게 클래스밤을 뺐다 꼈다 할 때 주의해서 하게, 주로 덴처 베이스로서 리무브를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브레이키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떨어뜨리면 결국 깨지겠죠. 액시덴탈 드라핑에 의해서 부러지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로또와이어로 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클라스프가 3번에 있는 클라스프가 부러졌죠. 이 경우에는 뭐 2번, 3번 뒤쪽으로 해가지고 돌렸죠. 와이어로 돌려가지고 로또 와이어로 리텐티브 에어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줬습니다. 뒤쪽에는 뭐 굽혔죠. 이렇게 굽혀가지고 레진 베이스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프랙처드 클로저 레스트가 부러졌는 거죠. 이건 대부분 레스터 시트를 잘못 형성해가지고 결국 레스트가 약한 겁니다. 뭐 솔더링으로 리페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리메이크가 답입니다. 이게 플로어라이트 플럭스나 골드 솔더로 리페어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약합니다. 세 번째로는 메이저 커넥터나 마이너 커넥터의 디스토션이나 브레이키지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리메이크하는 게 답이고요. 뭐 일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치아의 로스. 이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인접한 치아인데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리테인션하고 스포트에 관계없는 치아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픽업 임프레션을 뜨고요. 거기에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리페어를 합니다. 상하게 보면은 2번이 부러졌죠. 2번이 부러진 상황에서 저희가 픽업 임프레션을 제거하고요. 그 상황에서 스톤을 보면 아래와의 그림 같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레진 투스를 연결하고요. 거기서 레진 베이스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레진 치아겠죠. 레진 치아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직접적으로 리텐션과 스포트를 담당하는 치아가 로스가 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치아를 클라스프를 걸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 경우에도 치아를 심고요. 치아를 심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앞쪽에 있는 치아에다가 걸었죠, 그죠? 이렇게 로트 와이어로 겁니다. 이렇게 리페어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리페어 바이 솔더링으로 리페어하는 과정인데 대부분 다 우리가 플레임 불꽃으로 토치로 하는 것보다는 일렉트로 솔더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국소유치 정규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 코로나 사태 중국발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직접적으로 대면 못하게 되어서 좀 송구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제가 이렇게 또 계속 유튜브로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됐는 것 같습니다. 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저에게도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